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하러 오신 환자분들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원장님?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암 진단되신 분이 조금 더 기억에 남죠. 대장 내시경을 하면 항상 긴장을 해요. 혹시나 용종, 암 이런 부분들이 긴장이 되고 없으면 되게 기분 좋고요. 아무것도 없이 정상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용종이 있었는데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이 안 생기니까 대장암을 예방한, 대장암을 제가 막은 거니까, 대장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 거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아플 때는 이제 대장암이 발견이 된 경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일단 받아들이는 거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암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심지어 뭐 난 대장 내시경 안 했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걱정이 엄청 많아지시는 거죠. 대장암이면 앞으로 이제 가족들 생계, 또 죽음이라는 공포, 이런 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뵐 때 좀 마음이 아프죠. 네. 대장 내시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분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많은데요. 되게 많고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국가에서는 사실 50세부터 대변 검사를 해주죠. 대장암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 대변 검사를 해주는데 대장 내시경이 되어야 하지만 나이도 사실은 50세라는 게 저는 조금 불만이거든요. 되게 젊은 분들도 용종이 많고 심지어 젊은 분들도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50세라는 나이를 못 박아 놓으니까 오해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배가 불편하고 뭐 점액질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피가 나온다든가 없던 변비가 생기거나 배변 습관이 바뀌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나이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오해들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기 쉬운 치질에 관한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내실 때 집필하실 때 차이점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 두 권의 시리즈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낸 이유는 저희의 전문 영역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장편외과를 개원할 때 치질이라는 부분과 대장 내시경 두 가지 차별점으로 좀 특화해서 진행을 했어요. 저희 1권의 책은 대장학문 제대로 알고 병원 가자라는 제목은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권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조금 나눠서 얘기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질이라는 영역만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대장 내시경만 가지고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적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엄청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좀 담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다양한 영역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치질 책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으신 구절은 어떤 부분일까요? 뭐 구절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치질은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질병이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대장학문 전문 의원으로 이제 개원을 하면서 나름 포부 중에 하나였다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치질을 수술하라고 하는 어떤 요즘의 그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했어요. 사실은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한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근데 저는 저의 소신은 그러했고,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시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할 권유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 사실 조금 동료 의사 선생님들한테 혼난 면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두 권의 책은 탄생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가 엉덩이 대장이라는 유튜브를 2020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컨텐츠가 한 200개 정도 되는 컨텐츠가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치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요점 정리를 한 책이 사실은 이 두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그 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생각보다 책 집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족보 만드는 걸 되게 잘했어요. 좋아했어요. 족보를 하면 뭐냐면 의대 공부가 되게 할 양이 많고 교과서도 영문으로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역을 좀 나눠서 서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그거를 공유하는 과정을 되게 좋아했고 특히 외과 영역은 거의 저의 족보가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유튜브도 사실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뭐 2차적인 이득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나눠주는 측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의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책이 과거의 그런 어떤 형태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영상이나 뭐 다른 형태로 풀어내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지만 책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꾸준히 가는 거고 또 보관이 되고 또 계속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저도 책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1년 동안 책을 150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150권의 책이 제 인생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게 전환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책이었기 때문에 저의 책 한 권이 저의 책 몇 권이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든 고객분이든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이든 대장 내시경을 궁금해하시는 분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영광일 것 같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엉덩이 대장의 책 출간은 계속될 것이다. 네. 파이팅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네.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